폭락하면 아시아 위기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시간 없어서 이제 엔화 얘기는 멈췄었는데, 우선 저는 이제 인터뷰하거나 방송 나가고 할 때 항상 힘든 게 방송의 컨셉을 일본 망했다라든가 일본 망한다 아니면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낫다 이걸로 방송의 컨셉을 잡아놓기 때문에 이제 거기 맞춰서 막 말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고 되게 해서 좀 이렇게 흐름 같은 거를 열심히 이제 바꿔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번 기사에서 엔화가 폭락하면은 뭐 아시아 위기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엔화도 이제 폭락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제 뜻 그대로.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엔화를 지탱하는 세력이 있고 또 엔화 가격을 낮추는 세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5대5로 팽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5대5로 팽팽한 환경을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다 전달하는 조건에서 지금 엔화가 폭락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나왔는데 어떤 배경이냐면은 엔화는 그동안 굉장히 이 변동이 심했는데요. 제가 일본에 1999년부터 살았으니까 지금 지금은 23년 된 것 같은데 그 23년 동안에 가장 엔화가 강했던 것이 달러당 77엔 정도 됐었고요. 그때는 원화에 대해서는 100엔이 1600원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달러에 대해서는 가장 낮죠. 지금이 달러에 대해서 150엔이 얼마 전에 깨졌었는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과거에는 한 134엔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140엔이 깨지면은 엔화를 좀 삭까 했는데 140엔이 깨지자마자 145 막 이렇게 가니까 저도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안 샀었고요. 근데 23년 동안 엔화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지만은 그 엔화가 폭락할 수도 있겠다. 엔화가 폭락할 수도 있다. 일본의 정부 부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지만은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비유적으로 일본의 정부 채권을 사람들이 사지 않아서 일본의 정부 채권을 사지 않아서 정부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또 엔화도 폭락하고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일본의 재정 상태로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거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확률만큼이나 낮다. 근데 핵미사일을 안 쏜다고 장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난 20년간 보면은 제 아들이 군대에 있었던 것이 한 2018년이나 그때일 것 같은데 그때 연달아 막 미사일 엄청 쐈던 때가 있어요, 북한이. 그래서 막 정말로 이거 무슨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하고 해외에서 막 보도되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느끼기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일 위험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처럼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도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고 불안했으면서도 야 설마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진 않을 것이다 혹은 핵을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 느낌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저도 그렇고 일본 학자들도 그만큼 일본 재정이 위험하다고는 다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도 있겠다. 되게 위험하다. 지금은 되게 위험한 상태다. 지난 23년간 중에서는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지금인데요. 그 이유가 일본은 정부 부채가 많기도 하지만은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매년 43조 엔 규모의 40조 엔 정도, 40조 엔 규모 정도의 정부 부채를 신규로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이 아베가 들어온 이후에 10년물을 중점적으로 발행을 했어요. 10년물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갚아 나가는 것인데 2013년부터 10년물을 중점적으로 발행을 했으니까 2013년에 발행한 10년물은 2023년에 이제 만기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2023년부터 24년, 5년 벌써 내년이잖아요. 이제 차례로 만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온 것들을 갚으려면은 새로 부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만기가 돌아온 것들은 이자가 1% 이하거나
그 뒤에는 0%가 됐거든요. 그 0%로 이제 이자 없이 채권을 발행해서 막 돈을 빌렸던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물을 계속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 채권을 안 산다. 일본 채권은 위험하니까 일본 국채는 이제 안 사겠어. 어느 물건이라도 사람들이 안 사겠다고 나서면은 물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신규 발행하는 걸 팔려면은 국채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그 얘기는 약정 이자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약정 이자율을 1%, 2% 이렇게 높이면은 40조 엔 발행하는 거니까 그 처음에는 그 큰 저게 아니겠지만은 한 3%까지 높아지면은 뭐 1.2조 엔 늘어나는 것인데 그게 10년물이니까 1년에 1.2조엔, 그다음에 2.4조엔, 그다음에 3.6조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가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지금도 막 재정이 정말 막 겨우겨우 버티는 재정이 일본 재정이고 더구나 지금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세수가 줄어드니까 아까 보셨듯이 이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되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국채의 약정 이자율을 1%, 2%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재정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지고 재정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면은 더 이제 안 사겠죠. 그 국채를 안 사겠죠. 그러면 이제 일본이 국채를 발행해서 롤오버 해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새로 돈을 끌어와야 기존에 만기가 오는 국채를 갚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일본이 정부가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있다. 근데 모라토리움이 하나 이 숨 쉴 데가 있는 것은 일본 국채의 45%는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모라토리움을 일본 은행에다만 선언하는 거예요. 일본 은행에다만 니네한테만 못 갚겠다. 외국인이고 일본 금융기관이고 다 갚는데 아무 문제 없이 갚는데 일본 은행한테 니네한테만 좀 우선은 유예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때 그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본 은행이 손해 보는 거니까 일본 은행은 뭐 그 이익 보려고 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이거 상관없어라고 시장이 해서 별 패닉이 안 일어나면 상관없고 어쨌든 모라토리움이니까 일본이 이렇게 위험하고 나서 패닉이 발생해서 정말 안 사게 되고 그러면은 일본 엔으로 된 자산을 기피하게 되면은 엔화는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엔화가 150엔은 지금 일본 정부가 6.6조 엔이나 개입을 해가지고 일본 은행이 엔화를 150엔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150엔 방어가 안 돼가지고 이게 155엔 막 160엔 돼가서 시장에서 만약에 패닉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아시겠지만은 외환 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이번에 한국의 레고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패닉이 발생하면은 일체 손을 안 대려고 하거든요. 주식도 한번 막 마구마구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서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채권을 안 사고 일본 엔화를 안 사면은 해외 투자가들은 반드시 한국 채권하고 한국 원화도 안 삽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서든지 한번 큰 샥이 발생하면은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는 채권이나 그 통화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또 절대로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없어라는 일본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일본이 아까 그냥 휙 지나갔는데 4.5조 달러나 되는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해외 자산에서 4.5조 달러나 가지고 있으니까 4,500조 엔을 가지고 있는 거죠. 4,000조나 되는 거대한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또 소득이 거대하게 있는데 이 소득들을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안 가져오죠. 이 기업들도 엔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어요. 엔화로 환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엔화 가격은 더 떨어지는 것인데 엔화가 충분히 떨어졌다고 믿으면은 달러를 재두고 있는 해외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 금융기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쯔비시 UFJ 같은 경우에 매출의 45%가 해외에서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해외에서 그만큼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은 많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있으니까 엔화가 150엔 깨지고 155엔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면 진짜 엔화 충분히 싸다라고 지금은 엔화에 베팅을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달러들이 와가지고 엔화를 사버리겠죠. 그럼 엔화가 다시 지탱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엔화는 지탱이 된다, 폭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한 부류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기업들도 엔화에 대한 또 일본 국채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상황을 좀 더 보자 생각하면서 그냥 달러를 해외에 가지고 있고 일본에 안 가지고 오고 엔화로 바꾸지 않으면은 그러면 진짜
150엔이 깨지고 막 일본 은행이 지금 150엔 방어하려고 막 저렇게 6조 엔이나 쓰고 있는데 그 방어가 안 되면은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외환 위기가 발생한다는 거는 전 세계에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공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쇼악이 발생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엔화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아의 낮은 통화 가치에 대해서 늘 막 불만하고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막 경고하고 위협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아시아의 이렇게까지 낮은 통화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또 일본 기자들이 옐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면 백악관에다가 일본이 그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느냐라든가 어떻게 생각하냐라든가 코멘트를 물으면은 그 미국 당국에서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의견이 없다, 모른다. 그거는 그러니까 일본이 공식적으로만 처음에 개입할 때만 공식적으로 개입했다고 발표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공식 개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 은행의 당좌 예금의 움직임을 보면은 기자들이 어느 정도 썼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추정해서 뭐 6조 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으니까 미국 당국에서 우린 모른다고 한 얘기니까 이 얘기는 미국에서는 지금 일본의 움직임이나 일본 은행의 움직임 같은 거를 다 용인을 하고 그거를 수용을 한다는 얘기니까 저는 미국에서도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샥이 발생하면은 뭐 통화 수입 수합을 한다든가 늘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가능성은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주저주저 말씀드렸는데 가능성은 낮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제가 23년 살았던 중에는 지금 제일 불안한 상태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